안녕하세요. 영화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의 영화개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단편 영화제가 있지만 미장센 단편 영화제만큼이나 영향력이 있었던 단편 영화제는 단연코 없었죠. 수많은 영화 감독들의 등용문이자 한국 영화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했던 미장센 단편 영화제가 드디어 부활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제21회를 시작으로 다시 돌아온 미장센 단편 영화제. 이번 부활은 과거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이던 해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나흘간 작게 열린 관객과의 만남으로 미장센 단편 영화제는 시작됐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단편 영화의 소통 창구로 자리 잡으며 한국 단편 영화제를 대표하게 되었죠.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지나 OTT와 숏폼 콘텐츠의 확산, 운영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2022년 제20회를 끝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미장센 단편 영화제가 특별했던 이유는 당시 대부분의 단편 영화제가 작가주의에 치중해 있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미장센 이전까지 많은 단편 영화제들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그 장르적인 색채를 띠거나 약간 좀 이렇게 오락 영화의 피를 가진 그 감독들이 만드는 단편들이 상대적으로 좀 단편에도 장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김성수, 김대승, 김지훈, 류승환, 박찬욱, 허진호 감독이 합류하면서 영화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현승 감독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박찬욱은 사회드라마, 김지훈은 공포 판타지, 허진호는 멜로, 봉준호는 코미디, 류승환은 액션 스릴러 부문을 담당하며 심사를 진행했죠. 그야말로 감독을 위한, 감독에 의한, 감독의 영화제였습니다. 그리고 미장센 단편 영화제가 가능했던 데에는 무엇보다 아모레퍼시픽의 결정적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죠. 아모레퍼시픽은 영화제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20년 동안 지켜냈습니다. 20년간 아모레퍼시픽이 지원한 금액은 총 45억 이상으로 추산되며 그 기간 동안 영화제 측에 아무런 대가나 홍보조차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집행위원들이 역으로 광고를 넣자고 아모레퍼시픽 측에 제안을 할 정도였죠. 미장센 단편 영화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변하기 위해 경쟁 부분에 비정성시,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희극지왕, 절대 악몽, 4만 번의 구타, 식스센스라는 섹션으로 나눠 출품작을 선정해왔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섹션들의 제목만 봐도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20세기 해외 영화 중 장르적으로 큰 영향을 준 작품명을 섹션명으로 차용하여 네이밍을 했던 것이죠. 비정성시는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영화 제목으로 사회적 관점을 다루는 영화를 상영하는 섹션입니다.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은 크지슈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영화 제목이며 멜로와 로맨틱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죠. 희극지왕은 주성치 감독의 영화 제목이자 코미디를 담당하는 섹션이죠. 절대 악몽 섹션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 섹션으로 어떤 감독의 영화 제목을 따온 것은 아니며 호러와 판타지 장르를 상영합니다. 4만 번의 구타는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400번의 구타를 패러디한 네이밍으로 액션과 스릴러 장르를 담당하는 섹션이죠. 그 외로 2016년부터는 식스센스라는 섹션이 새로 신설되어 하나의 규정하기 힘든 혼종 장르의 영화들을 상영했습니다. 새롭게 돌아오는 제21회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는 2000년대 초반의 한국 장르 영화를 기반으로 섹션명을 개편했습니다. 사회적 관점을 다룬 드라마를 상영하는 비정성시는 정재은 감독의 고양이를 부탁해로 바뀌었고, 로맨스와 멜로 장르의 영화를 모았던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은 박찬욱 감독의 질투는 나의 힘으로, 코미디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는 희극지왕은 류승환 감독의 품행제로로 이름을 변경했죠. 공포와 판타지 장르의 영화들을 경쟁했던 절대 악몽 섹션은 정식 정범식 감독의 기담으로, 액션과 스릴러 장르의 영화를 상영했던 4만 번의 구타는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동시대 한국의 신진 창작자들에게 깊은 영감과 자극을 준 작품들을 기억하고 그 연대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하는 의도라고 집행부는 전했죠. 새로운 미장센 단편 영화제를 이끄는 7인의 감독도 엄태화, 윤가은, 이상근, 이옥섭, 장재현, 조성희, 한준희 감독이며 주관사도 시내21로 후원사도 네이버와 오리온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 7인의 감독들도 미장센 단편 영화제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말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미장센 단편 영화제가 배출한 인재들을 살펴볼까요?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 반드시 입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제의 파급력이 큰 만큼 장편 영화 대비에 좋은 제의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7인의 감독들 중 윤가은 감독을 빼고는 모두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엄태하 감독은 단편 영화 숲으로 제11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윤가은 감독은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었죠. 이상근 감독은 단편 영화 베이베를 원하세요로 제5회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것 외에도 미장센 단편 영화제의 최대 수상 기록을 갖고 있으며, 이옥석 감독은 단편 영화 4학년 보경이로 제13회 올레 온라인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재현 감독은 자신의 장편 시나리오를 단편으로 파일럿화하여 12번째 보조사제로 제13회 대상을 수상했었죠. 조성희 감독 또한 자신의 단편 남매의 집으로 제8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준희 감독은 수상은 못했지만 제12회, 제19회에서 후보 및 상영 기록을 가지고 있죠. 그 외에도 나홍진, 윤종빈, 김한민 감독도 미장센 단편 영화제를 통해 데뷔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인상 깊게 본 미장센 단편 영화제의 출품작들은 무엇인가요? 영화학개론이 인상 깊게 본 출품작들을 나열해보자면 김종관 감독의 폴라로이드 작동법, 나홍진 감독의 완벽한 도미요리, 이수진 감독의 적의 사과, 김보라 감독의 리코더 시험, 엄태하 감독의 숲, 장재현 감독의 12번째 보조사제, 이충현 감독의 몸값, 김도영 감독의 자유연기, 변성빈 감독의 신에 따른 춤을 춘다였습니다. 올해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또 어떤 숨은 걸작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새롭게 돌아오는 제21회 미장센 단편 영화제는 매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열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용산 CGV 아이파크몰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 영화계에 이번 미장센 단편 영화제의 부활이 그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영화개론이었습니다.